지금도 경매는 횟수가 늘어야 된다라는 길에 관한 문제는 첫째, 내 돈과 남의 돈 중에서 남의 돈이 크기 때문에 남의 돈을 끌어오면 횟수가 늘겠구나. 내 돈은 본질적으로 금방 소멸되겠구나. 근데 사람들의 인식 세계가 남의 돈이 존재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경매는 자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산 다음에 이익 조금 보고 낼름 팔아가지고 다시 또 산 다음에 낼름 바르면 횟수가 늘잖아요. 요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멍청해도 한도 끝도 없는 멍청한 거죠, 이게. 이게 멍청한 거지, 이게. 그러니까 경매의 횟수를 늘려라라는 뜻은 제대로 된 물건을 많이 사라는 얘기지. 낼름 사서 팔고 낼름 사서 파는 불안정한 물건을 여러 번 하라는 뜻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건 상식에 관한 문제다, 이게. 그래서 상식적인 사람은 돈을 벌고 몰상식하거나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돈을 잘 못 법니다. 실제로 보면은. 즉 돈이 다니는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다. 이게 길. 이게 돈이라는 게 흘러가는 이 길이라는 게 있는데 길에 가가지고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면은 돈을 걷는다, 이게.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고 싶다. 물을 마시고 싶어. 응? 자, 물을 마시고 싶은데 여기가 산에 있다. 이것도 내가 옛날 부자마인드 특강할 때 많이 했었던 비유예요, 비유. 여러분들이 여기가 집이 산꼭대기에 있어. 근데 여기가 막 물이 흘러. 그래, 물이 흘러.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뻘뻘 거리고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물을 길어서 가야 돼. 그죠? 물통을 머리에 이고 가야 돼. 그런데 목이 너무 말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집을 옮기면 되잖아. 그제? 우리가 물을 마시고 싶으면 물가 쪽으로 우리가 걸어올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이 흘러가는 길이 있어. 물을 마시고 싶으면 저기가 물이 가네. 그 물 쪽으로 우리가 이동하잖아. 그제? 그런 것처럼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이 흘러가는 길로 이동을 하면 돼. 근데 이동을 하는데 물을 좀 한 컵 먹고 금세 또 집으로 뽀로록 가. 그 다음 또 목마르면 또 나와. 그러니까 물하고 멀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있으면 돼? 돈이 흘러가는데 옆에서 아예 진을 치고 살아. 그냥 여기서. 텐트야. 이거 텐트예요, 텐트. 여기 텐트에서 이렇게 자는 거지. 물가에서 자면 되잖아. 중요하다, 이게. 이게 이치죠, 이치. 그런 거죠. 그래서 남의 돈을 이용하면 된다. 기업들이 자신의 돈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듯이 여러분도 경매를 잘 알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남의 돈을 이용해서 돈 버는 길에 눈이 트이게 된다. 이게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경매를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이 부분을 굳이 깊게 설명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다만 내 돈을 굴리는데 혈안이 되는 것은 결국 자본의 한계를 가져옴으로써 큰 돈을 버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내 돈을 굴리는데 혈안이 되는 것은 곧 큰 돈 버는데 불가능한 거랑 매치가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내 돈을 굴리는데 혈안이 되는 것. A는 큰 돈을 버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B가 된다. A는 B가 되는 거죠. 내 돈을 굴리는데 혈안이 되는 것은 큰 돈을 못 번다. 이렇게 돼 있다. 아하. 참 이치가 아이러니한 이치죠. 결국 자본의 한계를 가져온다.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경매 횟수를 늘리시고, 그러려면 남의 돈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안해내라. 참 이렇게 좋은 거를 아무리 가르쳐도 금세 돌아서면 자기 고집대로 살던데. 뭐야, 끝났네? 자, 여러분 오늘 끝냈다.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질문. 우리가 지금 1시간 정도 남짓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긴 시간을 짧게 느끼는 방법,
이렇게 한번 할게요. 조급증 부자의 장애물이고 뭐 다음번에는 읽을 게 좀 많네요. 다음번에는 이번은 좀 짧은 게 더 많은 걸 설명하기 좀 멋이게 했던 모양이죠. 질문 하면 또 금세 나갑니다. 예, 그렇죠. 영준 씨처럼 전에 그 손세영 씨가 끝나고 나서 질문했었는데 지금 오늘은 안 들어왔네요. 자, 영준 씨 물어보세요. 네, 질문은 협회장님 예전 방송에서 자기만의 확성기를 만들어라 라고 하셨는데 계속 궁금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무한대인 남의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김호수님도 제가 답변 한번 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영준 씨부터 할게요. 일단은 그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는 큰 돈을 벌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작은 돈을 가지려고 마음 먹은 사람이면 요거에 관심 없어도 돼요. 이 강의하고는 큰 돈을 벌려면 우리 충전이 듣고 있지? 이 돈에 관한 내 돈과 남의 돈에 대해서 강의 부분이 굉장히 편집이 해야 되는 부분이야. 여러분들이 100%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자기가 가진 돈으로 경매하다가 끝장납니다. 즉 내 돈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내 돈이라는 건 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현재 보유한 돈.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돈에는 또 미래에 올 돈이 있잖아. 그죠? 현재 갖고 있는 형편상 가지고 있는 돈도 내 돈이고 미래에 올 돈도 내 돈이죠. 즉 뭐냐요? 이거는 직장의 예를 들면은 직장에서는 조직에서 인정받아서 월급을 많이 받는 방법이 있고 또는 직업을 2개, 3개를 가지면서 늘려가는 방법이 있겠고 그죠? 미래에 올 돈이라는 것은 또는 뭐 어디서 뭐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내 돈은 현재 너 얼마 갖고 있니? 투자하려면 1억 갖고 있는데요. 그럼 1억만에 관한 문제는 아닐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1억을 소진할 때쯤 되면 또 직장이 좋거나 내가 열심히 무엇을 사업을 해서 여기 사업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 이런 것도 미래에 올 내 돈이죠. 이 부분에 집중하게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대부분은 능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현재 보유한 돈을 투자하다 보는데 정신 나가다 보니까 미래에 올 돈을 소진시켜서 안 오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왜? 현재 올 돈을 현재 보유한 돈으로 내가 투자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가요? 내가 뭐 투자해서 여기에서 임대 월세만 나와봐라. 아우야 이 직장 때려쳐. 이런 사람 많잖아요. 응? 그러니까 벌써 그 사람이 벌써 미래에 올 돈을 없애버리면서 부자 되기를 원한다. 이게 모순된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현재 보유한 돈은 응당 도망가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써도 그 돈은 사라지지 않지만 미래에 올 돈이라는 것은 그 마음을 써버리면 안 와버리는 돈이 되는 거죠. 내가 경매로 월세 좀 받아서 편해지면은 미래에 올 돈 집어치울 거야.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결국 가난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뭐냐? 현재 내 돈을 굴리는 데 혈안이 되면서 동시에 미래에 올 돈을 증가시키는 데도 혈안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은. 내 마음과 내 스케줄을 저기에다 막 투자하고 공부하는 데 신경 써도 또 현재 직업과 현재 재산을 키워나가는데 또 엄청난 어떤 신경을 써야 되니까 결국은 이 사람을 능력자라고 표현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한 일 2개, 3개 시켜놓으면 벌써 무거워서 자빠져버리는 그 정도 능력이라면 현재 보유한 돈 뽀로시 소진하는 순간 미래에 올 돈이 0이 돼버린다는 거죠. 요것도 되게 중요한 논리적인 어떤 건데 문제는 남의 돈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남의 돈. 문제는 뭐예요? 남의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남의 돈을 끄집어 들이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돼. 어디로 끄집어 대야 돼? 지금 내 돈과 남의 돈이 어디로 와? 경매로 와야지. 내 돈과 남의 돈을 끄집어 들여가지고 주식에 가서 몰빵해서 죽어버리잖아요. 펀드에 가도 죽어버리죠.
기획부동산 가도 죽어버리지. P2P 대출해도 죽어버리지. 뭐 아슬아슬하잖아. 남의 돈 끄집어 들어갔다가 딴 데 가서 없어져 버리면 그야말로 인생 왜곡돼 버리죠. 그러니까 남의 돈을 끄집어 들였다면은 여기 말고 갈 데가 없어. 그러면 이 남의 돈을 끄집어 들이는 길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남의 돈이 또 눈이 달려 있는데 여러분의 능력을 보고 올 거 아니겠어요? 물론 여러분의 감언이설에 속기도 하겠지. 감언이설로 속이기도 하죠. 그죠? 생각해보세요. 작년 재작년에 경매 카페지기가 날라버리잖아. 7억씩 20억씩 막. 제가 그랬잖아요. 전에 선한 부자도 날라다닌 게 아니고 날라버렸지. 그 다음에 경매 네이버 카페에서 제일 큰 7만 명 카페인 카페지기도 저기 필리핀인가 태국으로 날라버리지. 돈 땡겨가지고. 경매를 하면은 6, 7억 때문에 날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다 이제. 근데도 거기 회원이 7만 명, 8만 명이야. 어마무지하지. 그러니까 그런 능력도 감언이설이라면 남의 돈을 끄집어 들였겠지. 자, 경매 쪽으로 남의 돈을 끄집어 들이는 방법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는 직업으로는 절대 남의 돈이 끄집어 들여지지 않아. 이게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게 경매 사업이었다라고 분명히 그때도 말했어. 그래서 그 당시에 지사도 있었고 코치도 있었던 것이다. 근데 얘네는 그 힘을 못 발휘하는 거야. 이게 너무 무겁기 때문에 어깨를 짓누르죠. 왜? 남의 돈이 쉽게 옵니까? 그러면 내 능력치가 올라야 되는데, 그럼 능력치가 올라야 되려면 잠을 안 자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건 싫고 무능하지. 에이 안 돼. 이거는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말그로도 지금 우리 교육생 중에서도 남의 돈을 어떤 체계적으로 끄집어 들여 가지고 어떤 그 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10억은 가도 20억 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그 한계가 딱 있어. 왜? 조금 한 2, 3년 지나면 돈이 앵꼬가 나잖아. 겨우 설득해도 엄마나 아빠 돈이지 뭐. 옆에 작은아버지 돈이고 끝이잖아 이게. 요게 또 한계가 있는 거야. 이게 한계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경매라는 거가 일이 돼야 돼. 지금 여기서는 직장이 따로 있었지만 나중엔 경매가 일이 됐을 때 나의 온전한 24시간 365일이 여기에서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긴 힘들잖아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 남의 돈을 끄집어 들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떤 방향성은 있다. 요게 방향은 맞는 것 같아. 하지만 근처는 못 갈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남의 돈은 뭐냐면 현재 보유한 돈과 나에게 오는 미래에 올 돈,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큰 남의 돈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친구 투자, 엄마 거, 엄마 지인 거, 그 다음 와이프 거, 장인 거, 장모 거, 요 정도는 하겠지. 그래도 이분들도 여러분들의 능력을 평가하고 돈이 오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이 능력에 관한 문제가 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 보유량도 해결하는데 딴 정시 팔려서 미래 올 돈을 막아버리는 작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주변 지인들이 돈이 끌어당기는 건 하늘의 별따기죠. 그런데 여기 있는 남의 돈까지 어떻게 끄집어당겨? 이게 안 된다고. 모양이 다른 직업인데. 그래서 여기서 말한 거대한 남의 돈은 어쩔 수 없이 경매와 혼연일체 됐을 때만 오는 것이죠. 어떤 그 부분은 좀 빠져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성장의 한계가 딱 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이 뭐 40대고 50대고 60 됐다고 해서 키가 더 이상 커지는 거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 키 다 크고 끝나잖아. 이게 성장이다, 이게. 그래서 이제 영준 씨 말대로 자기만의 확성기를 만들어라 라는 거는 남의 돈을 끄집어 들이는 힘을 키워야 된다. 그러려면은 말과 행동이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남에게 해코지를 하면 안 되고, 말을 하면은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 신뢰를 전제했을 때 남의 돈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끌어들이는 어떤 강력한 자석은 뭐냐? 비결은 뭐냐? 신뢰다. 이게. 신뢰와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의 돈을 끄집어 들여야 경매로 대성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역으로 말과 행동에서 신뢰를 키우고 내 능력치를 키워나가면 되겠구나. 그러면 돈을 끄집어 들이는구나.
그러면 내 돈은 내 돈대로 쓸 거고 어디 누가 안 훔쳐가니까 내 돈으로 할 거고 남의 돈을 끄집어 들였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경매 투자의 능력을 키워 나가는 거면 이걸 내가 무한대로 경매 횟수를 늘림으로써 내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되기 싫어도 부자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은 경매 바닥에서 부자가 되려면 말과 행동에 신뢰가 있어야만 되는 게 인과의 법칙상 맞는 것이죠. 인과의 법칙상.